저는 좀 더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야, 고양카츠 유명한 곳이죠. 해운대 해리단길에도 있었는데 거기는 망한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뭐 안 되지. 뒷블럭에 이런 주택가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상권으로 이용하기에는 다소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이쁜 건물도 지어져 있네요. 재개발이 될 건데 왜 지었지? 리모델링을 했나? 재개발 구역은 웬만하면 신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언젠가는 뜯길 거기 때문에 굳이 돈을 많이 투입하지 않아요. 지금은 뭔가 지정되기 완전 전이라서 초기 재개발이라서 아무 행위해도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지정돼버리면 행위를 못 하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건물이 뜯길 건데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재개발 지역에는 돈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재개발은 초기 재개발, 내가 그냥 주변 사람들과 합심해서 재개발을 할 거다,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초기 재개발 투자는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근거적 데이터, 매도 타이밍이 전혀 없어요. 제가 수많은 초기 재개발 투자자들한테 물어보는데 매도 타이밍이 없습니다. 매도 타이밍은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끌어오르고 기존의 재개발 지정된 곳의 가격이 오르고 마지막에 초기 재개발이 오르거든요. 자, 그럼 매도 타이밍이 언제겠습니까? 마지막에 오르면 바로 제일 처음 떨어지는 게 또 초기 재개발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초기 재개발이 될 때 다음 시장까지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금이 묶이는 시기가 굉장히 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 재개발에 대한 투자는 한 20년 보고 사는 것 빼고는 크게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이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광안리 바닷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광안리 바닷가 바로 뒷블럭이에요. 광남로라는 곳이거든요. 이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심리적으로 상권이 뒷블럭으로 넘어오진 않아요.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뒷블럭으로 넘어오진 않고 여기에서 상권이 약간 단절된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신에 대로변이죠. 대로변이기 때문에 통행량이 많고 주거 역할, 오피스텔 역할,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걸 짓기에 너무 좋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요 정면에 이 코너도 원래 예전에 돈비치 관광 호텔이었어요. 자, 근데 용도 지역이 상업지다 보니까 디스코로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가 이제 일반 상업지역 되어 있죠. 네, 과거 평당 4,775만원에 거래가 됐네요. 전체 금액 얼마고? 자, 전체 금액이 190억. 네,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광안리에서는 190억은 기본적으로 받아주는 금액이에요. 자, 상승장 바로 직전에 샀네요. 와, 이분은 제가 봤을 때 땅을 5천 미만에 샀으면은 막 비싸게 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한 호실당 한 3억 이상 분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분양 사무실 전화해보니까 완판이 되었답니다. 최소 몇백억은 벌지 않을까. 더 벌었을라나 모르겠네. 이야, 이런 거 너무 사업성 잘 나오죠. 상업지 코너 자리, 광남로 도로 물고 있고 역세권에 바다와 걸어서 10초 거리, 엄청납니다. 이런 것들 아마 거의 대부분 에어비앤비로 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옆에 것들도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와 있고요. 오피스텔인가? 아무튼 경동 아파트도 저 멀리 있네요. W파크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이쪽 라인들은 사업성이 좋은 라인이다. 자, 그런데 지금은 광남로 라인으로 해서 한 7천만원 이렇게 물건이 몇 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쉽게 거래가 되진 않습니다. 지금 PF 대출도 막혔고 건설사가 지금 막 움직이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움직여서 분양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장이 올 것 같을 때 미리 땅을 사놓고 나중에 최고가로 분양하는 게 건설사입니다. 자, 이제 바닷가 쪽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바로 해장. 저기 줄 서 있네. 해장국집이 유명한가 봅니다. 자, 저기 유명한 해장국집. 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야, 이거 엄청 높게 필로티를 해놨네. 왜 그렇지? 궁금하네요. 굳이 이렇게까지 층고를 높일 필요가 있을래나. 특이하게 전면 스트리트 상가를 또 넣지 않은 아마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위치 너무 좋다, 맞죠? 바닷가 바로 뒷블럭. 정면에 바닷가가 있으면 바로 뒷블럭 코너 자리에 이런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도생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입주가 막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창호 멋지게 해놨네. 와, 이야,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바다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앞에 건물이 막혀있기 때문에. 보이시죠? 물론 바다 뷰가 좋지만은 저는 막혀있어도 바닷가와 가깝기 때문에 이런 뒷블럭까지는 사업성이 저는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쪽 라인으로 쭉 지어질 거예요. 저런 모텔들, 이런 게스트하우스, 마린 빌딩, 자, 이런 거 흐름하죠. 아, 이거는 또 부수기 아깝네. 리모델링을 해서 뭔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문베이 호텔. 아, 이거 나와 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쪽 라인으로 7천만 원대, 막 9천만 원대 이렇게 물건이 나와 있거든요. 건물이 이렇게 잘 지어진 게 8, 9천대, 거의 1억대 가까이 물건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문베이 호텔. 이것도 괜찮네요. 곧 뜯기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바닷가 쪽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좋진 않은데 그래도 바다는 이쁘네요. 바다와 광안대교가 보이는 뷰. 자, 좌측에는 마린시티, 우측에는 삼익비치. 나중에 삼익비치도 좌측에 마린시티처럼 고가의 아파트로 지어지면은 뷰가 굉장히 이쁘겠죠. 그래서 좌마린, 우 삼익비치, 정면 광대교. 이게 세 개 다 보이면 최소 일반 가격 대비 3억 정도는 비싸다 보면 됩니다. 자, 우리 광안리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바닷가죠. 그래서 바닷가 접해 있는 땅들이 제일 비쌉니다. 땅값이요. 최근에 거래된 거는 1억 5천, 1억 8천 이렇게 있었는데 물건이 안 나옵니다. 어차피 자기네들끼리 거래가 되고 증여가 되고 상속이 되기 때문에 물건이 나올 수가 없다 보시면 돼요. 정말 비싸게 준다 해도 아마 안 팔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특성인 부증성 때문에 더 이상 땅이 증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영구 조망에 땅은 한정되어 있다. 손가락으로 세알릴 수 있다. 우리 부자들도 손가락으로 세알릴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세알릴 수 있는 이런 땅들은 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만의 리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자본도 유입돼서 일선에 물건들을 많이 찍어놨습니다. 우리 해운대에도 가보면 일선에 뭐 파라다이스 호텔, 그랜드 조선 이런 거 다 해외 자본에 유입되어서 건물 소유주가 법인으로 되어 있죠. 그랜드 조선은 마피아 조직이 들고 있다는 썰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바다 일선이 위력적이고 가격이 비싸고 가격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짓는 업자들은 잘 샀어요. 떼돈을 벌었겠죠. 떼돈까진 안 벌었겠구나. 싸게 분양했으니까. 이거 한 2억대, 2억 5천, 3억 이렇게 분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건이 5억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비쌉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거실도 방 같은 거실. 그러니까 1.5룸이라고 하죠. 미니 투룸이라고도 하고요. 부산에는 방 하나, 거실 하나도 투룸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지웰,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가의 분양이 다 끝났고 현재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도 비싸요. 이 바다 보이는 거 있죠? 이런 거 180만 원 정도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뒷블럭에 보면 바다 안 보이는 오피스텔이 있죠. 그런 거는 60만 원이에요. 그래서 같은 오피스텔에 바다 보이는 게 180, 안 보이는 게 60만 원. 3배 차이 나죠. 그래서 보면 숙박 관련된 금액이 3배 차이 나고요. 아파트 가격도 뷰가 보이는 곳과 안 보이는 곳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뷰값이 그만큼 비싸다는 거예요. 이번에 서밋 아파트 분양할 때도 뷰 보이는 게 다 10억 넘어가 버리죠. 뷰 안 보이는 거는 7억, 6억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뷰에 있어서 몸값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나중에는 이제 상징적이지 않을까. 한강도 보면 한강 뷰가 나오는 곳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이 성공했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부산도 나중에 똑같이 따라갈 겁니다. 해외가 먼저 선행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 따라하고 그 다음에 부산이 따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부산도 뷰가 보이는 곳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솟지 않을까. 망고 제 생각입니다. 자, 이런 풀빌라, 와, 이런 것도 잘 지어놨죠. 건물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땅이 64평밖에 안 됩니다. 이야, 딱 코너 자리. 이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주차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주차장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1, 2층은 커피숍, 그 다음에 상층부는 풀빌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17만원부터 120만원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건물도 충분히 풀빌라로 바꿀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이 땅 너무 좋네. 자유시간 GS25C. 이야, 너무 이쁘죠. 와, 저 옆에 건물 보이십니까?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거. 저게 같은 건물이 아니고 다른 건물이에요. 야, 뒷블럭에 있는 건물인데 앞블럭에 사이조망 뷰가 나오는 곳 위주로 해서 딱 설계를 해가지고 바다 보이게끔 둘, 넷, 여섯, 여덟 호실을 뽑았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왜냐면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호실이라도 뷰가 나오면 광고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8개를 딱 광고할 수 있는 호실로 뽑고 사람을 유인시켜서 방이 나갔다 하고 뒷블럭에 예약을 한다든지. 예전에 인터넷이 상용 안 됐을 때는 이렇게 유인해서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요즘엔 얄짤없죠. 야, 그런데 머리를 굉장히 잘 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빼곡하게라도 뷰가 보이는 게 좋다는 거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광고 효과도 훨씬 더 커지고 뷰가 안 보이는 펜션보다 뷰가 하나라도 보이는 객실에 펜션이 있다고 하면 그 펜션이 훨씬 더
가치가 높지 않을까. 훨씬 더 사업적인 면에서는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곳은 공실인가? 뭘로 쫙 가려놨네요. 뭔가 대단한 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뒷블럭은 하운드 호텔. 자, 이런 건물들 팔면 안 되죠, 이런 거는. 네, 분명히 옆에 높게 지어서 신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손을 탔을 겁니다. 네, 그런데 안 팔겠지. 팔면 더 이상 이 땅을 다시는 못 사기 때문에. 자, 삼익빛이 한번 보려고 했으나 그냥 멀리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건 나중에 높은 아파트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요 앞쪽 라인의 상권이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금은 상권이 여기가 안 좋아요. 조용하거든요. 유동인구 사이트 봐주는 비즈맵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 전부 저 바닷가 중심, 광안 쌍용에서 쭉 내려오는 바닷가 중심 있죠. 그쪽의 상권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걸로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정인구 요런 데 많이 유입이 되면은 가까운 쪽은 반드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코너 자리 굉장히 좋죠. 협진태양을 지나서 한번 바닷가 쪽으로 쭉 걸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협진태양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 땅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건폐율 용적률이 꽉 채워졌습니다. 무조건 사업성이 안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옆에 삼익비치가 너무 최고가를 쳐버리니까 사업성이 나오든 말든 이런 바다 연구조망 옆에 고가의 아파트 분양을 한다는 프리미엄 때문에 같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이 얼마지? 엄청 비쌀 거예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땅은 작은데 용도 지역까지 좋지 않다. 그런데도 가격이 올라가는 곳이 바로 광안리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만큼 바다가 주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야, 이 관리사무소 어디 거지? 협진태양 건가? 야, 이 관리사무소 보세요. 협진태양 거네. 와,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바다 일선 바로 맞은편이 바다죠. 자, 사업성이 더 안 나오겠네. 이 관리사무소만 해도 100억이 넘어가지 않으려나? 평당 2억 정도 해서. 자, 그런데 한 호실당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지? 한번 볼까요? 요새 관심이 없어서. 자, 협진태양 최근 거래된 거 보니까 와, 한 호실당 30평짜리가 8억 7천에 거래가 됐네요. 야, 그럼 이 호실이 몇 개고? 야, 이거 사업성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도 바다 일선이고 이것만 매입해도 몇백억인데 한 호실당 팔고 10억치를 다 보상해주고 신축해서 남는 게 있을라나. 하지만 옆에 삼익비치가 30억 50억이 가준다. 그러면 또 말이 달라지겠죠. 나중에 먼 훗날 제가 죽고 나서 바다 일선 라인들이 다 100억 넘어가지 않을라나. 최소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산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물에 잠기지만 않는다고 하면 모나코 해변처럼 초유의 몸값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외국 사람들 이 마리시티 뷰 더베이 101 가서 맥주 한잔 사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이 홍콩보다 훨씬 더 좋다. 뷰가 굉장히 이쁘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을 계속 받고 있어요. 뭐 이번에 엑스포가 되면 더 좋겠지만 이제 기대는 해볼만 하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 뉴스에서만 그렇게 이제 될 것처럼 하지 외국 뉴스를 보면 거의 지지율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자, 저는 이제 광안동 바다 일선으로 해서 이제 밀락동 쪽으로 걸어가 볼게요.